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퀄스랑 해시코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데브 코스 4기의 규현팀의 문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볍게 이퀄스랑 해시코드가 어떤 메서드인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하고 왜 재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언제 피해야 될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퀄스는 다행히도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메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여기서 동일성과 동등성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에 구현되어 있는 이퀄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바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이퀄스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일성과 동등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성은 같은 주소를 가든지 물어보는 개념이고, 동등성은 같은 값을 가진지 물어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위해서 갖다 밑에 코드 한번 봐주시면은 두 개 다 뉴 키워드를 통해서 스트링을 생성했는데요. 첫 번째 출력물은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출력물은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이 나올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주소를 할당하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uals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거는 동등성에 대한 비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오브젝트는 우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상의 객체입니다.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구현을 보면은 동등성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퀄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오브젝트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는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구현되어 있는 거는 유틸에 정의되어 있는 정적 메소드이고, 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파라미터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을 다 받을 수 있고, 둘 다 널이어도 참을 뺐고, 하나라도 널이라면 false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거 위주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시코드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로 해시코드를 반환하고 여기서 객체를 식별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하단에 보여있는 이 예시에서 제가 좌표를 통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퀄스랑 해시코드가 잘 정의되어 있다면 위에서부터 출력은 좀 상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은 fal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true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주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식별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사용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간단합니다. 다양한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해시 기반의 컬렉션에서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뭐 해시 기반의 컬렉션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맵, 테이블, 셋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왜 재정의를 해야 될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이퀄스를 왜 재정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퀄스 대 구현입니다. 그대로 보면은 동일성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퀄스를 따로 재정의 하지 않았다면 두 출력은 둘 다 false가 나올 거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왜 같이 재정의를 해야 할까입니다. 왜 같이 재정의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돕는 럼복에서도 이퀄스와 해시코드를 같이 재정의할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에서도 이퀄스랑 해시코드를 같이 재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equals만 재정했을 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사람 객체가 있을 때 equals를 간단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우리한테 친숙하잖아요.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중복이 없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new 키워드를 통해서 똑같은 값을 가진 두 개를 이렇게 그대로 넣었을 때 사이즈는 중복이었기 때문에 1이 나와야 할 텐데, 신기하게도 equals만 재정했을 때는 단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반대로 해시 코드만 제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0을 리턴하도록 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셋을 다시 보면은 이 경우에도 1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셋은 중복이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하나만 리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해시 기반의 자료 구조인데, 이 자료 구조가 어떻게 같음을 확인하는지는 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해시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시코드를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equals를 통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같을 때 동등하다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PPT를 뒤에 돌아가 보면은 이퀄스만 재정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처음에 해시코드가 재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해시값을 리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값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던 거고 해시코드만 재정의했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인 해시코드가 같다라는 조건을 넘어가서 이퀄스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퀄스를 어떻게 비교할지 우리가 아까 봤던 오브젝트 이퀄스를 사용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값이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같이 재정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와 동일합니다. 두 개를 같이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코드가 우리가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재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게 저는 자바라는 언어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코드처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equals를 정의를 할 때 이 5가지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5가지를 깨트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흔치 않은 케이스인 대칭성에 대해서만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A equals B와 가가 참이라면은 B equals A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myString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감싸고 있는 래퍼 객체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equals를 구현을 해주었는데 내부적으로 스트링을 사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드를 보면은 myString은 똑같은 밸류 A를 가지고 있고 그냥 스트링에서도 A를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true를 리턴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게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 출력에서는 다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왜 그렇냐면은 마이스트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스트링이 어떻게 동작할지 알고 있지만 스트링 같은 경우는 마이스트링이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이 관계 때문에 대칭성이 깨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시코드인데요. 똑같이 내부 구현에들은 이렇게 귀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인 equals 요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quals가 같은 객체로 판단했으면은 두 객체의 해시코드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보장하지 않는 게 이 세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시코드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때 그리고 equals를 재정의할 때는 제가 말했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재정의를 피해야 되는지만 가볍게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참고했던 그 이펙티브 자바의 아이템 10과 아이템 11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용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값을 가지지 않고 행동만 가진 스레드와 같은 이런 객체들은 동등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프라이빗한 객체들은 내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미 잘 구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전혀 구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가져와 보면 abstract 맵에서 이미 equals랑 해시코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abstract 맵을 구현한 구현체들인 해시맵이나 이런 다양한 맵들은 equals랑 해시코드를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쳤고 확인을 하기 위한 문제를 내볼 건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번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equals를 사용하는 목적은 당연히 동등성일 거고요. 헥스코드를 재정의 하지 않고 equals만 재정의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큰 판 있죠? 그 판에 나왔던 것처럼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모른다. 어디서? 해시 기반의 컬렉션에서. 그 다음에 해시 코드를 재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quals를 통해서 같음을 판단했다면은 해시 코드도 무조건 같은 값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객체임을 확인했을 때 해시코드가 반드시 같아야 할까요? 이게 true, false잖아요. 요거는 정말 이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rue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시코드가 같을 때 두 객체는 반드시 동일하다. 이 말은 equals를 비교했을 때 참인가를 묻는 건데 요거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3번 아까 재정의할 때 고려해야 될 거 2번, 3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6번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7이었습니다. 7번 등장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레퍼런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고요. 또 이펙티브 자바에서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이상 규현팀의 조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